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증시 상담 프로그램 증시 Q 여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예사단의 예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예. 금일 이제 그 중국 PMI 지수의 어떤 쇼크가 나오면서 장이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건전한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코스피가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였고 코스닥 역시 좀 약세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장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일장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오늘 거래소 시장이 1930.57포인트, 12.36포인트 하락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일단 중국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다시 뭐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지표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외국인 쪽에서는 상당히 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1,800억이 넘는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100억이 넘는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매도까지 2,400억 가까이 매도가 좀 나왔는데요. 그 물량은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 즉 개인들이 좀 받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하락 추세 때 상단권역에 진입을 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부분들은 당연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서 내일 전략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럽 시장도 좀 안 좋을 것이고 미국 시장도 좋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겁니다. 즉 아시아 시장부터 먼저 선반영을 받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1910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거기다가 하나를 더하면 현대차까지 함께 움직여주면 탄력적인 지수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들은 바로 시장에서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좀 적은 금액으로 일단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압축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은요, 결국에는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해야겠죠? 그러면 결국엔 실적이 괜찮은 종목군들, 그리고 재료주로 압축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동매매는 하지 마시고 철저히 실적과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로 압축을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오늘 조금 밀려 내려왔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죠. 예, 결국 뭐 건전한 조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상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전한 조정 구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건전한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주봉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봉 보시게 되면 자, 코스닥이 주봉에서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이 62평선 그러니까 밋밋하게 평형을 그리고 있던 62평이 지금 두 번째 지금 또 저항선에 부딪혔습니다. 이 62평이 저항이 돼버리는 여기하고 지금 오늘 구간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번이나 주봉상 저항을 지금 맞았어요. 그런데 이 두 번이나 뚫으려고 했던 이 노력들은 반드시 중소형주 랠리의 어떤 기조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이렇게 중소형주가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강한 이유는 뭐냐면 연속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봉 차트상을 보셔도 계속해서 그 선에서 왔다 갔다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1, 2, 3, 4, 5, 6, 7, 8, 9, 10까지 지금 9주차 지금 상승을 즉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9주차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 연속적인
연속성 이론이 부과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실 구간이 아니라 지금 구간은 종목을 빠르게 교체해서 포트를 재편해서 3월장, 4월장에 강한 상승을 노려야 된다는 거 지금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랠리는 기조가 꺾인 것이 아닙니다. 건전한 조정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건전한 조정의 폭이 거의 끝났다라고도 말씀을 강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너무 단기적인 매매를 시행하시는 것보다는 자 조정이 들어왔어요. 이때 포트를 재편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포트에서 재료가 있고 성장성이 있는 것들을 꾸준히 담아가시는 전략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3월장, 4월장의 강한 상승, 즉 큰 수익 구간을 좀 노려보실 만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일장도 여러분들 좀 포트 재편하는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관심 종목 코스피 5선, 코스닥 5선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쪼잔한 이벤트에서 벗어나서 대박 이벤트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혹은 편지로 여러분들께서 재밌는 사연, 슬픈 사연, 그리고 주식을 하시면서 참 억울했던 사연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당첨, 즉 이벤트를 마련했으니까요. 자, 이벤트 고지 한번 해주시죠. 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긴 사연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한국컨텐츠진흥원 3층 서울경제TV 증식큐 여보세요 앞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로는요 013-3366-0110번에다가 문자를 보낼 때는 사연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아마도 서울경제 쪽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여기에서 채택이 되신 분들은 한 달, 즉 정예사단의 한 달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예병근 멘토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한 달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제가 재밌는 예시를 하나 들어드려 볼게요. 저희가 지방 강연회를 많이 다닙니다. 지방 강연을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분들을 만나는데요. 그분들 만나게 되면 제가 손실 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식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상승, 즉 빠르게 정상적인 구간으로 회귀를 하는데 기다리시지를 못해서 그래서 제가 중장기 투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 투자하실 때는 컴퓨터를 따로 쓰시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멘토님 얘기 듣고 제가 컴퓨터를 따로 하나 장만했는데요. USB가 거기 없어서 그 USB를 어떻게 옮겨야 되죠?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친절히 USB를 인증서를 복사하셔서 그쪽 새로운 컴퓨터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복사를 어떻게 하죠? 라고 하길래 그 복사하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집에 복사기가 없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웃기시죠? 자, 이런 사연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재밌는 사연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하면서 억울했던 사연들, 슬픈 사연들, 그리고 정말
힘들었던 그런 얘기들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 그만하시고요. 예. 대한주인트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대한주인트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진짜 재미없네요. 자, 첫 번째 힌트입니다. 하이테크 산업 설비를 영위하고 있고요. 플랜트 사업까지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올해 이제 흥룡강성 대경시에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토지 개발 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대안주를 오늘 들고 나온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물론 지금 강한 상승 구간에 놓여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에요.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라고. 근데 최근에 조정이 좀 들어와서 여러분들께서,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인데 왜 안 올라오지라고 생각하실지만,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는요, 결국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 돌아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 힌트에서 정답 많이 맞춰주세요. 자,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휴맥스입니다. 12,7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바로 볼게요. 자, 휴맥스가 작년 실적이 90% 가까이 급증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일단 좋습니다.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규모가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해 보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한 13,500원 정도 목표가 잡아놓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오디텍 14,500원에 비중 10%라고 1355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오디텍, 오늘 조금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LED 관련해서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LED 관련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 지속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자, 강한 지지대가 형성되는 구간이 어디냐면,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렇게 올라오고 있는 122평이에요. 즉, 122평이 고개를 들면서 둔하게 이래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둔한 구간을 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인데, 전에도 이제 11,550원대를 지지받았죠. 지금도 12,000원대, 이제 올라오니까 12,000원대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은 강하게 지지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크게 이 지금 122평까지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중소형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보시고, 이 오디텍이 만약에 여기서 지금 조금 밀리게 된다 12,400원대까지는 하락폭을 좀 열어두시고, 그 다음에 상승폭은 여기까지 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17,300원대까지 상승폭을 좀 열어두시고, 하락폭은 12,500원대까지의 하락폭을 열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세운메디칼이네요. 4,69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차트를 좀 바로 보시게 되면 3거래일 전부터 화요일부터 음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의 음봉이 나왔는데요.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3거래일 전부터 일단 대량으로 외국인 매도가 나갔고요.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 동반적으로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자리대는 4,2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4,200원이 이탈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가격 조정, 즉 시간 가격 조정을 받았으니까 시간 조정까지 좀 받을 수 있다. 즉 조정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인 반등은 매수가보다 조금 못 미치는 자리대입니다. 약 한 4,6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항공 32,000원에 비중 20%라고 6724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대한항공 지금 수익 구간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한항공 상담을 드리면서, 대한항공이 지금 루머가 조금 돌고 있어요. 한진해운을 인수한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 한진해운 측 입장에서는 나쁜 게 아닌데, 대한항공 측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금 여기서 빠지게 된다면 차익 실현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차익 구간을 놓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지지대 부분까지는 왔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조금 차익을 하셔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들 때 33,000원대, 33,500원대 부분에서는 비중을 줄이셔서 현금 비중을 조금 들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한항공은 지금 이 루머가 계속 도는 한, 즉 한진해운을 인수한다는 그 루머가 도는 한은 주가가 크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점 참고하세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서울반도체네요. 44,6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서울반도체가 상당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좀 움직였었습니다. 저기 장기적인 추세를 그려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지금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47,000원대 초반권역이 고점대로 인식을 해주고 있고요. 매수가인 44,000원 정도대가 어느 정도 박스 하단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이 매물 수화 과정은 좀 거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 차례 좀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1차, 2차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증가가 되게 된다라면 아마도 47,000원짜리 때는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목표가를 조금 더 높여서 한 48,0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5만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아놓고 보자.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매수가 정도인 44,6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조화제약인데요. 3,820원에 6025님 남겨주셨는데 비중은 안 남겨주셨네요. 근데 조화제약 좀 비중이 얼마나 되신지는 모르겠는데 들고 가셔야 됩니다. 자, 차트 보면서 제가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차트에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이 뭐 때문에 올라왔느냐 하면 첫 번째는 조류독감이 한참 성행할 때죠. 그죠? 조류독감이 성행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대체제인 이제 돼지 복제돼지에 대한 부분과 그런 복제돼지 관련해서 또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뉴스가 같이 나오면서 조화제약이 급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급상승 이후에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급상승 이후에 갭이 벌어지니까 이 갭을 메우러 들어가는 자리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이 갭을 계속 횡보를 하면서 이 갭을 갖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메우는 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메우러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메우러 들어가면서 낙폭을 키웠는데 결국은 이 올라오는 22평이 강한 22평이 지금 그 부근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횡보 구간이거든요. 떨어질 때 한 번은 매도 기회를 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즉 이 구간이 매도 기회였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 매도 기회를 놓쳤다면 지금 팔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주봉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에서 명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 12평 골든크로스 되고 나서의 12평이 지금 명확하게 올라오고 있고 22평하고 22평 이제 고개를 들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들고 가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지금 저항대로 보이는 것이 3,900원대예요. 저는 쉽게 뚫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저항대 구간인 4,300원대까지는 끌고 가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리스크 관리 자리대도 분명히 있죠. 3,500원 정도를 깨게 되면, 즉 3,580원 정도를 깨게 되면 일단은 3,500원대 초반까지도 쭉 밀려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대응 전략 잘 세우세요. 근데 내려왔다고 해서 빠지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네요. 11,9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 두산그룹주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 그리고 두산엔진, 그리고 두산까지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우선 승자의 저주라고 해서 생각했었던 바피햇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재무구조도 나름대로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에 대한 메리트를 좀 느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금일 같은 경우,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여기에서 주로 상승에 대한 주요 원인은 기관 쪽에서 대량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분들의 포인트를 좀 맞추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14,000원대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목표를 좀 잡아놓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1차 14,000원, 2차 15,0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 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60일 자리대가 약 한 12,300원 정도가 됩니다. 이 자리대가 종가상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번쯤은 다시 조금 더 밀릴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12,300원으로 좀 잡아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SFA인데요.
44,800원. 오늘 많이 빠졌는데 대응법 궁금하다고 7760님 남겨주셨어요. 비중이 얼마나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비중이 30% 이상을 넘어가셨으면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SFA는 두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태양광 업체들이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태양광 업체들의 치킨 게임이 끝났다는 것은 어떤 가격 회복, 즉, 태양광의 어떤 가격 회복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어떤 수혜를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사 같은 경우에는 UHD TV라든가, 그 다음에 AMOLED 시장에 가기 전에 어떤 필수적인, AMOLED 시장 확대에 대한 수혜가 가능하다는 요 두 가지 모멘텀이 동시에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지대를 계속 명확히 하고 있고, 물론 내려오고 있는 122평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강하게, 이 선을 뚫고 올라가지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 이것이 자연스럽게, 지금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이 있겠죠.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면, 지금 구간에서 횡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122평이 내려오는 것은 약 일주일 이내면 됩니다. 그러면 3월장, 4월장에서 기대해 보셔도 될 만한 충분히 기대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이다. 즉 강한 상승의 기대 가능성이 예상되는 종목군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들고 가시는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손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동사의 어떤 매력 포인트, 그 다음에 동사가 지금 38,000원대 부근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다음 종목입니다. 제일모직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72,2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8818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아마 이거 종목 상담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보게 되면 저가인 줄 알고 매수를 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차트만 보고 나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저가권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다라면 저점이 이탈했을 때는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일단 해줘야 되는 부분들, 설사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소요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즉 지금 7만원짜리대가 이탈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렇다면 다소 좀 밀릴 수 있는데 그 밀릴 수 있는 요인은 수급적으로 일단 꼬여 있을 겁니다. 오늘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지만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대량의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만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0년, 2011년도죠. 저가를 찍었을 때가 약 7만원 정도입니다. 근데 그 자리대를 깨고 내려왔다는 얘기는 조금 더 밀려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결국 62,000원대까지도 열어놓고 좀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기본적인 전략은 지금 자리대에서는 72,000원이라면 어느 정도 리스크가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한 4에서 5% 정도 손실권역이시란 말이죠.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리스크 관리를 하고 난 이후에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전략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약 한 71,000원에서 매수가 정도가 오게 된다라면 이 종목은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다음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를 남겨주셨는데요. 95,750원에 10% 5992님. 일단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자, 지금 자리대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왜 애매모호한지를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게임 규제 산업이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게임 규제 산업이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도 아닌데, 게임주들이 지금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동반 상승의 어떤 부분을 나타내고는 있는데요. 특히 NHN의 어떤 주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죠? 네이버의 주가가.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요 자리대가 어떤 자리대냐면, 제가 딱 집어 볼게요. 여기인데, 여기가 전 부근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에요. 그죠? 근데 요게 딱 지지를 뚫고 내려오니까 요게 저항대가 된 게 맞죠. 그죠? 저항 구간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걸 저항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추세상으로 보면 저항을 받지 않고 올라올 것 같아요. 그죠? 추세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추세를 꺾고 내려올 수가 있다. 즉 여기서 한 번은 부딪혀가 밀려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99,000원 자리대죠. 여기서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참 애매모하죠. 추세 안 꺾으면 10만원을 넘고 갈 종목이다. 이런 생각. 저기서 지지 구간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구간인데. 자, 그러면
철저하게 제가 시청자분의 입장이 돼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99,000원대 무조건 빠져나와서 좋은 강한 종목군으로 교체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점 참고해 주세요. 자, 문자가 꾸준하게 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6곡의 힌트를 좀 드리고 가야겠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흑자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그 다음, 성장성 있는 중소형 섹터. 이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죠. 왜 이 성장성 있는 중소형 섹터를 강조드리는가 하면, 제가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사실 주가는 좀 빠졌어요. 동사 같은 경우에. 주가가 빠졌는데 결국은 성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어떤 밸류에이션으로 바뀌면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결국은 이 시장에서의 해답은 여러분들께서 성장성 있는 중소형 섹터로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벤트를 한번 더 고지를 해 주시죠. 예, 이벤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벤트가, 일단 전화를 좀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현대차예요. 현대차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매수가는 23만원에 네. 비중은 30%예요. 비중은 30%요. 예.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봐요? 예. 네. 일단, 그, 매수를 하신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아니, 뭐, 다음 달에 그 소나타 신차 출시가 된다 그래가지고. 네네. 그, 지금 좀 주가가 좀 저점대니까. 네. 발표나면 조금 오르지 않을까 그때 해서 좀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려고 일단은 매수를 했는데. 네. 근데 지금 좀 지지부진하니까는 약세니까.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예. 지금 이 현대차 같은 시가총액 2위 기업입니다. 근데 지수가 밀려 내려오게 되면 현대차도 같이 밀릴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 현대차도 올해도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품 섹터보다는 완성차 섹터가 다소 힘겨운 좀 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해외 시장에서는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23만 8천원 자리대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 자리대를 못 넘어서고 있습니다. 못 넘어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주가 하단 자리대가 약 한 21만 한 8천원, 22만원 이 자리대거든요. 만약에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밀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약 한 20만원 정도대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만 8천원, 즉 21만 7천원 자리대네요. 그 자리대가 종가상 이탈이 된다라면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간값을 주고 길게 간다면 매수가 정도까지는 올 수가 있는데요. 그걸 권해드리는 것보단 제가 봤을 땐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신차 효과 같은 거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일단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다음 달에 신차 효과가 나온다라고 했다라면 지금 외국인 쪽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를 안 하겠죠.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경기 민감 섹터를 매도를 하고 내수 섹터들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온 것 물량들을 기관 쪽에서 많이 받아줬습니다. 그나마 버텼던 이유가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버틴 부분들입니다. 아마도 주가는 큰 이탈은 하진 않겠지만 당분간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다른 종목군들로 한번 보시는 게 좀 낫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목소리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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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분 전화가 연결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자 상담 조금 빠르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CI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질문 남겨주셨어요. 31,980원에 비중 20%라고 1913님 남겨주셨는데요. OCI 머티리얼즈 지금, 굉장히 자립대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OCI 머티리얼즈는, 제가 어제, 전일, 다른 프로에 출연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 트렌드 매매 쪽에서 보면 이 OCI 머티리얼즈는 전기차와 관련해서도 지금 바닥권을 형성하고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그 바닥권을 형성하고 올라오면서 지지대를 즉 저항대를 다 밑으로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대를 밑으로 내려놨고 추세선상으로도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전기차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 즉 모멘텀이 계속 부과가 되고 있고 실적 성장세 뚜렷하고 그 다음에 성장성이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짧은 미래에 있는 가까운 미래죠. 짧은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있는 효용 가치성이 있는 회사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자 목표가는요. 일단은 1차 저항대가 보이는 것이 전 고점 부근이에요. 39,000원대인데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더 들고 가신 전략인데 일단 39,000원대 오면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6곡의 힌트 맞아 가도록 하죠. 네, 힌트가 너무 난해합니다. 자, 예. 5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수주 이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클린 룸 부분에 매출이 잡히고 있다라는 부분들 실적의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3D 프린팅 관련해서 반도체 장비 업체가 있죠. STI. 제가 강조를 좀 드렸던 종목군인데 그 STI가 굉장히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땅이 많다. 이런 거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삼성 SDI예요. 삼성 SDI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수가는 25%고요. 비중은 25%고 네, 비중 25%이고 매수가는 15만 3,500원입니다. 15만 3,500원이요? 네. 네, 삼성 SDI는 왜 매수하셨어요? 그 전기차가 좋다 해서 좀 네. 장기로 갖고 가도 되나 싶어서 해봤는데요. 장기로요? 제가 네. 손절가하고 네. 저기 목표가를 몰라서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아, 그러시구나. 자, 네. 전기차가 언제 출시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그래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아마도 올해 4월 달에 네. BMW에서 출시가 될 거예요, 먼저. 네. 그러면서 줄줄이 이제 그 자동차 기업들이 완성차 쪽에서 전기차를 줄줄이 출시를 할 거거든요. 네. 지금 그런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삼성 SDI를 보시게 되면 네. 저가를 2월 4일 날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16만원 언저리까지 좀 상승을 했었죠? 네. 이 자리대가 얼추 고점권역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매수가가 15만 3,500원이시니까 약간의 수익권역이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내일장에 저기 61선 자리대가 약간 15만 7천원 정도란 말이에요. 오늘 종가로 딱 끝났거든요. 네.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밀리더라도 아마도 한 15만원 정도에서 14만 8천원 정도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조금 더 갖고 계셨다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자리대죠. 약 한 16만원 후반대에서 17만원대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요 정도 보시고요. 네.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게 되면 한 17만 5천원 정도까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7만 5천원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17만, 한 16만원에서 17만원 정도 오면 제가 매도를 반 정도는 하고요. 그렇죠. 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네. 물량만 조금 끌고 가시면 돼요. 네, 끌고 가다가 네. 다시 빠졌을 때 밑에서 재매수해도 될까요? 그때는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하이닉스래요. 예, SK 하이닉스요. 네, 4만원에 매수했는데요. 예, 예, 이게 추가 매수짜리 좀 부탁드리고요. 예.
단기 목표까지 부탁드립니다. 아, 단기 목표가까지? 네. 예. 추가 매수 할 자리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 매수할 자리요? 아, 예. 그러니까, 일단은 4만원에서 비중을 얼마나 담으셨는데요? 50%요. 어이구, 한꺼번에? 예, 한꺼번에 담으셨는데, 여기서 그럼 비중을 더 늘리시겠다는 얘기예요? 네, 단가 낮추게요. 단가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닌데, 어머니, 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잘 들으세요. 네. 자,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국민주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 패턴을 띠면서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많이 부과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치킨 게임이 끝났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적인, 즉, 순이익적인 측면이 굉장히 부각이 될 것이고, 그것이 어떤 밸류에이션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가는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치킨 게임, 자, 언제든지 다시 시작될 수도 있겠죠. 그죠? 언제든지. 왜냐하면, 반도체 쪽은 늘 경쟁이 치열한 쪽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지금 기존에 많이 생산했던 제품이 사양화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치킨 게임에, 속에 놓여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분위기가 좋습니다만, 그 치킨 게임이 다시 시작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빠질 수 있는 종목군이라는 점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를 지금 비중 50%를 담았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 저는 반대입니다. 솔직히 저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보세요? 예. 그래서 추가 매수 자릴 때는 굳이 안 잡아드릴게요. 비중 늘리지 마세요. 50%는 많이 싫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추가 매수 자리는 반대고, 만약에 굳이 그래도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겠다 싶으시면, 자, 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데이지 않았던 62평이 있습니다. 한번 데이고 강하게 반등이 왔죠. 그죠? 강하게 반등이 왔어요. 여기서 올라오는 구간대에서 이 부분에도 데이려고 하다가 반등이 왔고, 이 부분에도 데이고 나서 바로 반등이 왔어요. 그러면 이 자리대가 어디냐면 여기까지 견디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약간 위쪽으로 옮겨 볼게요. 37,000원 초반대까지는 견디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정추가 매수를 하시고 싶다면 37,000원대고, 37,000원대 추가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는, 이거는 목표가가 어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주봉이나 월봉으로 살펴볼게요. 자, 주봉으로 보면 이미 여기가 돌파가 된 상황이에요. 전에 2011년도에 강한 고점이었던 36,000원대가 돌파가 된 상황입니다. 거기서 쭉 밀려 내려왔죠. 그리고 다시 우상향을 그렸는데, 이 36,000원대가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월봉으로 봐도 지금 자리대가 크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아무리 찾아봐도 2007년도 세계 증시 화랑일 때 43,300원이었다면 지금 그 가격대 부근까지 와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 뚫고 올라간다면 목표가가 굳이 필요가 없는, 즉 43,300원의 어떤 매물대가 존재하는데 크게 지금 매물대 없이도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목표가를 정하는 것보다는 익절가를 높여가는 전략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은 손절가를 만들어 드릴게요. 손절가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36,500원대가 손절가예요. 근데 여기 4만을 넘어가면 1,000원을 올리세요. 37,000원으로. 그리고 42,000원을 넘어가면 거기서 또 1,000원을 올리세요. 어머니 메모하고 계시죠? 여보세요? 예, 메모하세요. 44,000원 넘어가면 또 1,000원을 올리세요. 그러니까 39,000원을 익절가로 만들어 놓으세요. 44,000원이 넘어가면 39,000원 익절가입니다. 그리고 46,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43,000원까지 손절가를 높여가는 전략이에요. 아시겠죠? 여보세요? 입절가를 어떻게? 익절가가 손절가예요. 근데 그 손절가를 높여가는 거예요. 어머니. 1,000원씩요? 예. 1,000원씩 올려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상담 좀 길어졌네요. 그죠? 되게 길었죠?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한국가스공사요. 매수가요? 69,500원 20%요. 왜 사셨어요? 그요. 네. 가스 요금이 올라서 좋다고 샀더니 네. 69,500원에서 그 네.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긴데 그냥 안 팔았더니 또 내려가 버렸네요. 근데 그- 오늘 좀 올라와도만 또 조금 윗거를 달아버렸네요. 그죠? 오늘은 또 외국인이 팔았네요. 네. 상당히 잘하시네요.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좀 많이 안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가스 가격이 인상이 되면 수익이 증가가 되겠죠? 네네. 그게 4분기 때 연말에 가스 가격 인상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네. 1분기 때 자연스럽게 실적이 증가가 될 거예요. 결론은 네. 가스공사는 조금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럼 얼마까지 차트를 갈수 보시게 있을까요? 되면 지금 이 저점이 슬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죠. 검정색 선 그려놓은 거 보이세요? 예, 예. 자, 그 자리대를 보게 되면 약 한 75,000원 정도까지 일단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좀 여유있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시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고려아연 바로 스피드 문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만 2천 원에 10%를 가지고 있으시다고 8827님 남겨주셨네요. 일단 수익 구간이시네요.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려아연은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계속 인상이 되어야만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입니다. 자, 지금 최근 들어와서 낙폭이 과했다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로 돌았으니까 상승 쪽으로 가닥을 굳히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완전한 상승 쪽으로 기조를 잡아 나갔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익 구간 실현이 차익 구간 해야 될 부분이 보이는 것이 35만 8천 원대예요. 여기가 월봉상 봐도 여기가 바로 저항대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5만 8천 원, 지금보다 한 만 원 가격 정도 높은데요. 거기서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중공업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로템이네요. 자, 현대로템에 37,0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현대로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악재가 나왔었는데 그 자리대를 지지해주고 나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29,000원 자리대를 안착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 자리대인 35,500원, 31,000원 자리대를 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안착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단기적으로는 3만원을 목표가로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다라고 한다면 약 한 27,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칠성을 상담을 주셨는데요. 159만 천 원에 비중 30%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롯데칠성 0376님. 자, 이 종목군은 음식료품 중에서도 굉장히 가파르게 계속 올라왔던 상승군을 이어왔던 종목입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이 조정 구간이 폭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름이 돼야 늘 좀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군이니까 그 여름 이후부터 상승 구간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147만 7천 원대짜리까지는 하락폭을 열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상승폭은 지금 단기적인 상승폭은 163만 원대까지는 상승폭을 열어두셔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하락한다고 해서 손절할 종목은 아니다. 그러면 어디냐? 월봉을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2011년도부터 12년도, 13년도 올해까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늘 강한 자리대가 왔던 것이 언제냐면, 자, 보시면 아시겠죠? 바로 여름 때까지예요. 겨울에서 벗어나서 여름 때까지 늘 강한 상승대를 만들어 왔던, 즉 여름 구간에서부터 강한 상승대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즉 여름까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라, 이 얘기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락폭을 좀 견디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인터파크 INT네요. 23,9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신규 상장 종목이죠. 신규 상장 종목인데 흐름을 좀 보게 된다라면 15,000원대에서 25,8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횡보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분봉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000원대, 즉 21,300원이 이탈되면 안 됩니다.
21,500원 자리대가 이탈이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한 23,500원 자리대, 이 자리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만약에 내일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자리대도 확인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28만 6천 원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네요. 5015님.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즉, 대형주라고 해서 무조건 기다린다고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형주는 너무 안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20%, 30% 빠져도 들고 계시고,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는 5%만 빠져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그게 우리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대형주는 중장기 투자해야 되고 중소형주는 단기 매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중소형주는 5%만 빠져도 힘들어하시고 대형주는 20%, 30%가 빠져도 견뎌내시는데 그건 잘못된 버릇입니다. 그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 현대중공업 지금 중공업주,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황들이 조금 살아 돌아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업사이클링 쪽은 맞는데 지금 대형 선박 쪽보다는 중소형 선박 섹터가 내가 낫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계속 낫다.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 미포조선을 오히려 저는 교체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만약에 조선주에 계속 투자를 하시고 싶다면 현대중공업에서 현대미포조선으로 싹 좀 갈아타시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니면 들고 가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손절선 자리 때만 잡아드릴 테니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지게 되면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빠집니다. 19만 6천 원대까지. 여기서까지는 하락폭을 견뎌내셔야 돼요. 그래야만 다시 업사이클링이 올 때 강한 상승을 좀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빠지면요. 보통 올라올 때 본전에서 다 정리를 하세요. 근데 그럴 거면 장기 투자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45,9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현대 엘리베이터가 유상증자를 좀 단행을 합니다. 근데 보게 되면 신저가의 흐름들입니다. 즉, 지금 매수가가 45,900원이란 말이죠. 유상증자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가가 신저가의 모습들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즉 41,000원대, 2,000원대가 오게 된다라면 일단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전략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41,000원, 2,000원 자리대에 매도를 하고 다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종목 상담 정말 빠르게 좀 이어드렸는데요. 강연회, 이번 주말에 또 강연회를 저희가, 분당하고 일산에서 진행합니다. 고지 한번 해주시죠. 예,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인데요. 토요일 날은 분당 서현 지점에서 합니다. 토즈 분당 서현점에서 진행을 하고요. 서현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요일은 일산으로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시간 오후 2시고요. 장소는요.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210호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가비 마찬가지로 무료고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벤트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연, 그리고 슬픈 사연들. 자, 계속,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자죠.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사연 있어요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소로, 아래 주소로 좀, 편지를 보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밌는 사연을 당첨해서 대박 이벤트죠. 저희 멘토링 서비스 쪼잔하게 일주일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한 달, 드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서 충분히 어떤 기쁨을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안주 정답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강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안주는 성도 이현지였습니다. 저희가 계속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였어요. 그 다음에, 자, 저희 이 프로그램, 굉장히 시황을 정확히 맞춰드렸는데, 앞부분에 시황이 궁금하시다거나 못 보신 분들은, 자, 새벽 1시에 재방송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참고들 많이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장은 다시 빠르게 회귀할 겁니다. 너무 힘 빠져 하지 마시고,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